안녕하십니까. 다르게 생각하는 한국 철학사 이상수입니다. 오늘은 신라 사회를 크게 흔들어 놓았던 원효의 깨달음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효의 깨달음 사건이라는 것은 삼국유사와 송고승전에 실려 있는데요. 삼국유사와 송고승전에 따르면 원효는 20대 때 친척인 의상과 당나라에서 크게 불학이 발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당나라에 들어가서 크게 발달한 불학을 배워서 돌아오자고 결의를 합니다. 두 20대 청년은 1차로 육로를 통해서 당나라로 들어가려고 시도를 합니다. 요동벌을 건너서 신라에서 고구려를 거쳐서 당나라로 들어가려고 시도했던 것이죠. 그러나 삼국 분단 현실 때문에 두 청년의 입당 시도는 고구려에서 좌절됩니다. 고구려 군사들에게 두 청년이 간첩 혐의로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두 청년은 여기서 좌절을 하지 않고 감옥을 탈출해서 다시 신라 땅으로 되돌아갑니다. 여기서 두 청년은 입당 구도를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육로로 실패했으니 해로로 가자 해서 서쪽으로 갑니다. 일설에는 당진으로 갔다는 설도 있고 일설에는 평택으로 갔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가 맞는지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청년은 당나라로 가는 배를 얻어 타러 가는 도중에 큰 비를 만납니다. 큰 비를 만나서 두 청년은 토막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비를 피하면서 자고 있는데 원효는 자다가 목이 말라서 잠에서 깨어나서 옆에 그릇을 당겨서 물을 마셔서 갈증을 해소합니다. 이 물은 감로수와 같이 달콤하게 원효의 갈증을 씻어주었습니다. 아침에 두 청년이 깨어나서 보니 그곳은 토막이 아니라 무덤이었습니다. 어떤 무덤이냐면은 당시에 삼국 간의 통일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전쟁 과정에 발생한 전사자들의 주검을 구덩이를 파서 속에다 던져 넣고 흙으로 대충 덮어놓은 가묘들이었습니다. 전쟁이 치열하던 삼국의 국경에는 이런 가묘가 수도 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원효와 의상 두 청년이 들어가서 잠을 청했던 토막도 이 같은 전사자들을 대충 묻어놓은 가묘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자신들이 단잠을 잤던 곳이 토막이 아니라 무덤임을 보고 원효는 밤새 갈증에 시달려서 마셨던 물이 감로수인 게 아니라 해골에 썩은 물이 고였던 것을 보고 원효는 깨닫습니다. 어떤 깨달음을 얻느냐?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주검이 겹겹이 쌓여있던 것도 아늑한 토막이 될 수 있고 해골에 고인 썩은 물도 갈증을 달래주는 감로수가 될 수 있구나. 모든 것이 마음에 따라서 결정되는구나. 이렇게 깨닫습니다. 원효는 그 길로 도만인 의상에게 나는 당나라 갈 필요가 없다 라고 선언을 하고 신라 땅으로 되돌아갑니다. 의상은 2년이 걸려서 상선을 빌려 타고 발해를 건너서 당나라 등주에 도착합니다. 원효가 이때 깨달음의 내용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것일 겁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천축국에서 보리수 아래에서 고토마 시트르타가 깨닫다는 내용이나 한반도 무덤 안에서 깨달은 점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 원효의 깨달음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효는 신라 사회로 돌아온 뒤에 자신의 깨달음의 내용을 자신과 같이 민중불교를 실천했던 도반이자 동료이자 스승이기도 한 대한 스님과 해공 스님과 얘기를 많이 나눴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깨달은 내용을 글로 적으시오 라고 요구를 했을 것이고 원효 스님은 신라 사회로 돌아온 뒤에 대승기식론, 소별기, 신문화쟁론, 금강산매경론 등 주요한 저술들을 계속해서 써내려갑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써내려간 저술인 대승기식론에 대한 대중적 풀이글입니다. 대승기식론은 인도 승려인 아슈바고샤 스님이 쓰신 대승불교에 관한 친절한 안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슈바고샤 보살은 산스크리트어로 말 울음소리라는 뜻입니다. 아슈바고샤 보살이 인도에는 2명이 등장하는데
한 명은 문학자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불학자인 아슈바고샤 보살인데, 아슈바고샤 보살은 중국 사람들이 마명보살이라고 한자로 옮겼습니다. 마자에다가 울음소리 명자를 써서 말 울음소리라는 뜻으로 마명보살이라고 불렀고, 우리나라는 한자를 소리나는 대로 읽어서 마명보살이라고 옮겼는데, 저는 마명보살이라고 보다는 아슈바고샤라는 분이 자기가 말울음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변명의 뜻으로 자기 이름을 그렇게 지었으므로 말울음 소리 보살이라고 옮겨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원효 스님은 신라사회에 돌아와서 먼저 대승기신 소와 별기 등 대승기신론을 대중적으로 풀이하는 데 중요한 저작을 남겼습니다. 이어서 착수한 저작은 신문화쟁론이라는 중요한 저작입니다. 신문화쟁론은 원효 스님이 깨달음에 대한 내용을 가장 먼저 담은 저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화쟁이라는 글자에 원효 스님이 깨달은 내용의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효 스님이 말씀하신 화쟁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것은 일미, 한 가지 맛인데, 깨달음은 한 가지인데, 불교 여러 학파들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학설들은 이 깨달음을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자기가 본 것이 옳다라고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주장들은 하나로 융합할 수 있다라는 것이 화쟁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신문화쟁론이라는 저술은 모든 대장경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고려 대장경 안에도 들어있고 속정경 안에도 들어있고 대정신수 대장경 안에도 들어가 있는데, 오늘날 전하는 신문화쟁론은 원효 스님이 쓰신 3분의 1 분량밖에 전해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요. 신문화쟁론의 본디 모습을 전체를 살려서 원효 스님이 신문화쟁론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자신이 깨달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신문화쟁론을 통해서 밝혀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원효 스님이 의상 스님과 함께 당나라에 가던 도중에 토막에서 잠을 자면서 해골물을 마시고 깨달았다라는 내용은 원효 스님에 대한 중요한 정기를 담고 있는 초기 문헌인 송고승전이나 상극유사에는 보이지 않고, 송나라 때의 승려인 해홍 스님이 쓰신 불교에 관한 일화집 모음인 임간록에 나옵니다. 인간록에 나오기 때문에 혹자들은 그것이 후대 사람들이 각색해서 집어넣은 내용이 아닐까,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해홍 스님이 송고승전과 삼국유사 이외에 다른 문헌 전승을 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해홍 스님이 원효 스님의 깨달음 사건을 더 극적으로 각색할 아무런 동기도 없다는 이유에서 인간록에 나온다고 해서 원효 스님이 해골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일화를 후대에 각색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신라사회를 발칵 뒤흔들어 놓았던 원효 스님의 깨달음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